네, 안녕하세요. 드림 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3월 30일이고요. 장 마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를 먼저 좀 보면요. 코스피가 1% 이상 상승을 했죠. 1.12%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0.42%. 최근에 미국 장에서 좀 반대매매 대규모의 좀 블록딜 나온 것 때문에 좀 악재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오늘은 개인을 제외하고, 연기금은 계속 파니까요. 외국인하고 기관 금융투자가 대규모로 좀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이 매도한 건 6천억 정도인데, 그 외에 이제 세 곳에서 매수한 금액이 거의 8천억 이상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 코스닥도 좀 비슷한 양상이었죠. 개인만 매도를 하고 전부 다 매수를 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하는 운영하는 자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몇 개월 뒤를 좀 예상을 하고서 이제 매수냐 매도냐 이제 포지션을 잡게 되는데, 이렇게 들어오는 건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물론 작년부터 해서 좀 단기 매수 들어왔다가 조금 상승하면 바로 빠져나가는 이런 단타성 물량도 좀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동시에 매수를 한다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계속 강하게 3000포인트 이상, 코스닥 950포인트 이상 지지하고 있고요. 이제 감사 시즌도 거의 다 마무리 되어 가고 있고, 감사 보고서 지연됐다가 이제 적정으로 좀 제출된 기업들도 많이 좀 반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수는 좀 괜찮고 좀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은 시장에서 강한 테마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만큼 좀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좀 상승한 종목을 먼저 좀 보면요. 우선은 두나무 상장 관련된 업비트죠. 비트코인 거래소.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좀 컨센서스가 엄청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두나무가 이제 미국 시장에 상장한다는 그런 이슈 때문에 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제가 블로그에도 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놨었어요. 이제 물론 이제 내용이 좀 알차지 못하고 종목명만 써있긴 한데, 그때 제가 3월 22일이었죠. 지난주 월요일이었나요? 네, 그때 두나무 관련주라고 해서 우리기술투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대성창투, TS 인베스트먼트, 하나투자증권까지 해서 5종목을 좀 적어놨는데, 5종목이 다 나란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우리기술투자가 이제 상한가를 갔고요. 두나무의 지분 8% 정도 갖고 있다고 하죠. 상한가를 갔고, 대성창투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상한가 마감을 했나? 잠깐만 볼까요? 대성창투는 재료가 2개죠. 두나무도 있고 크래프톤 관련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좀 2가지 테마가 동시에 있었고 굉장히 강했습니다. 차트도 굉장히 정직하네요. 상승, 눌림, 상승, 눌림, 상승. 그래서 상한가까지 찍고 나서 조금 밀려서 마감을 했고요. 하나투자증권이 굉장히 지루한 그런 증권사 종목인데, 마찬가지로 지분 이제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괜찮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네, 장중 28%까지 상승을 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TS 인베스트먼트는 이제 직접 보유가 아니라 자회사가 투자했나 그런 내용이라서 크게 오르진 못했지만 어쨌든 11%까지 상승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이제 업비트 두나무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고요. 바른손까지 있어요. 바른손이 이제 K큐브라는 회사가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K큐브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바른손이거든요. 근데 결국 자회사의 자회사는 사실 지분이 굉장히 많이 희석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자기 자회사 지분을 10% 갖고 있는데, 그 자회사가 두나무의 10%를 갖고 있으면 이제 산술적으로는 1% 갖고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테마는 이제 이미지고 갖다 붙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두나무의 가치가 한 10조 정도 된다고 좀 예상을 하는데요. 거기서 1%면은 100억 정도잖아요. 그죠? 근데 바른손 시가총액에 100억이 플러스 된다고 해서 크게
뭐 드라마틱하게 시가총액이 증가할 일은 없지만 결국 테마주라는 거는 이미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 안 만들어도 마스크 관련된 종목으로 엮여서 급등하는 것처럼 다른손이 시가총액이 1000억이에요. 오늘 10% 올랐으면 이제 100억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한 거에 평가를 받는 건데 어쨌든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상승하면은 그냥 먹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 초반에 그 마그나, 그러니까 LG전자랑 원래 마그나랑 그 자동차 그 협력 관련해서 한번 이슈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LG전자가 이제 상한가를 간 날이 있었는데 좀 됐죠. 12월 23일이니까 3개월 전에 이렇게 엄청나게 무거운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 추가적으로 좀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8%까지 상승을 했거든요. 이제 LG전자랑 마그나랑 협업을 해서 이제 마그나에서 애플카를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됐다라고 해서 그 CEO가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플카를 만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 협업을 하자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요. 우선 대표적으로 LG전자 많이 올랐고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가 좀 많이 밀리긴 했지만 장중에는 22%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LG전자 하면 원래 LG화학하고 같이 이제 많이 움직이는 게 이 나라 MMD라는 종목인데요. LG전자 같은 계열사니까 같이 이제 엮여가지고 14%까지 상승을 했고 나인테크도 조금 올랐어요. 7% 정도. 뭐 3기도 있을 거고요. 많이 안 올랐죠. 나인테크가 21선 위로 올라왔나요? 네, 21선에 약간 걸쳐지는 모습. 근데 이게 좀 오랫동안 하락 횡보를 하다 보면은 21선이 만나거든요. 그럼 이때 조금이라도 이슈가 나오면 결국 21선을 뚫느냐 마느냐의 위치가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어요. 20일 평균 가격이니까 뭐 비슷하게 만나는 위치에서 당연히 빼꼼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이런 내용으로 상승을 하다가 그 LG전자는 계속 좀 유지가 됐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좀 많이 빠져버렸죠. 보세요. LG전자는 거의 윗꼬리가 많지 않을 정도 네 그렇게 마감을 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윗꼬리를 남겼는데요. 이거는 글쎄 그 기아차나 현대차랑은 좀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결국 기아차가 이제 애플이랑 협업을 하면은 현대차랑 애플카랑 경쟁을 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좀 좋지 않은 구도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마그나가 이제 엮이면서 그 관련된 종목들 오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으니까 이후 움직임은 봐야 되는데 지금 2차전지 섹터가 좀 좋지 않죠. 최근에 반등을 좀 했지만 그래도 좋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이 마그나 관련된 종목이 추가 상승을 할 수 있을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매수하라 이런 건 아니고 좀 더 하락하다가 뭐 지지 라인이 생긴다던가 지금도 나라 MMD도 계속 여기 지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10,000원을 조금 빠졌지만 그러거나 아니면 이제 또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이 나올 땐 따라 붙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관련된 종목도 오늘 많이 올랐어요. 일단 깨끗한 나라가 이제 엄청나게 올랐죠. 우선주까지 해서 상한가를 갔고요. 부방이 오랜만에 상한가 갔습니다. 이 부방 이런 거나 뭐 진도는 그래도 전에도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긴 한데 작년에 엄청나게 강하게 상승을 했지만 부방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다 물론 상승이 없던 건 아니지만은 막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많이 못 올라갔어요. 그 당시에 뭐 서현 탄메탈, 서현 이화나 뭐 덕성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랐지만 부방은 그렇게 큰 이슈를 받지 못했는데 이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돌아가면서 다 이제 상승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덕성도 오늘 많이 오르긴 했죠. 이때만 해도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많이 올랐다는 느낌이 없진 않았는데 왜냐면 2배가 넘게 올랐었잖아요. 근데 그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성 뭐 서현 마찬가지고요. 서현도 이렇게 땡겨보면은 이렇게 하락 횡보하기 전에는 많이 올랐죠. 뭐 3,500원에서 거의 15,000원까지 갔다가 이때 작년 말 올해 초는 원래 정치테마주 안 올라갔으니까 빼고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준 거죠.
잘 공략하면, 이런 눌림 기간을 잘 공략하면은, 물론 이게 하락 횡보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이런 구간에서 사면은 지루한 시간을 굉장히 많이 버텨야 되지만, 상승 시그널이 나오면은 그때는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이럴 때 전고점을 탈환할 것이냐,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많이 올랐어요. 정치 테마 중 원래 오래 가는 테마니까. 그리고 원풍이 또 오늘 좀 많이 올랐죠. 급등하고 눌렸다가 다시 급등. 그리고 원익큐브도 뭐 9% 꽉 찬 양봉이니까 나쁘지 않았습니다. 많았어요. 태양금속도 괜찮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정고점을 탈환은 못했지만 가능성은 보여준 거죠. 만약에 이 종목이 그냥 무너질 종목이었다면 이런 지지라인 내지는 이런 반등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태경산업이 오늘 좀 많이 올랐었는데 정고점 뚫고 바로 그냥 맞아버렸죠. 이거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긴 꼬리 남긴 거래량 터진 음봉은 뭐 추세의 전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저는 이제 차트보다는 이제 재료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좀 조심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추가 상승 가능성을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누가 뭐 손 털고 나갔는지 이런 건 알 수 없지만 이 이후를 좀 지켜보면은 어느 정도 알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모베이스랑 모베이스 전자도 좋아요. 원래는 진작에 상승했어야 되는 종목인데, 원래 이때 윤석열 관련된 종목이 3월 내내 올랐잖아요. 이때 갔어야 되는데 이제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때문에 하락을 했지만, 적정이 나오면서 다시 뭐 추가 상승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원래 모베이스 전자가 훨씬 강했는데 최근에는 그냥 모베이스가 더 좋더라고요. 이렇게 원래 진작에 올라갔어야 됐죠. 그래서 좀 감이 좋으신 분들은 감사보고서 제출이 되자마자 급등할 때 따라 붙더라도 추가 상승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 정치 테마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FN 가이드도 괜찮았고요. 이거 보면은 무슨 저기 한번 해먹고 끝난 것 같아요. 또 해먹고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TBC 오늘 거래량은 많이 안 났는데 저는 괜찮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신성홀딩스가 전부터 윤석열 관련된 종목이라는 말은 이미지가 강하진 않았어요. 근데 조금씩 말이 나오는 종목이었는데 오늘은 제대로 이제 시장에서 인정을 받은 거죠. 제대로 받은 것 같아요. 4,000원이 5,000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장 초반에 그 이베이 코리아가 이제 인수합병 된다는 내용이 원래 전부터 있었다가 관련된 종목이 이제 한국 맥널티가 약간 신호탄을 쐈죠. 상한가를 찍고 바로 이제 따라붙은 게 이제 클리오라는 종목이 엄청나게 빠르게 상승을 했거든요. 이거 보시면 거의 뭐 3분봉 두세 개 만에 20% 이상 상승을 끌어냈는데 21%까지 찍고 쭉 밀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이베이 코리아 관련된 내용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봐요. 왜냐면 그 좀 대기업들, 굵직굵직한 대기업들, SK를 뭐 포함해서 롯데나 이마트 이런 좀 훌륭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계속 군침을 흘리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SK 같은 경우는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합병을 하면은 11번가를 포함해서 시장 점유율이 1위가 되기 때문에 또 자금력도 굉장히 좋고 해서 꼭 이 기업을 살려고 하는데, 그래서 관련된 종목, 이게 지금 경쟁이 좀 치열해요. 누가 사느냐, 이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국 맥널티는 많이 올랐지만 거의 뭐 6,500원에서 더블 가까이 갔지만, 이런 클리오나 적을까요? 또 오늘 자꾸 까먹네. 이베이 코리아 인수합병 관련주, 한국 맥널티가 대장인데, 이거는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뭐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없을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럼 이제 클리오가 관심 종목, 한국 맥널티는 그냥 대장주, 대장을 잡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은 본인만의 타이밍을 하시면 돼요. 클리오, 그리고 카페24 많이는 안 올랐죠. 근데 모르는 거예요. 많이 안 올랐다고
안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틀뱅크도 그 온라인 결제 관련해서 한번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었는데 오늘도 끼가 없어. 근데 워낙 그 실적이 탄탄하고 우량한,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도 좋은 기업이라서 중장기 투자에 적합한 종목인데 테마적인 성격은 그렇게 강하진 않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엮여 있으니까 세틀뱅크 그 당일 그래도 10% 20%씩 오를 수 있으면 단기 매매 대상이 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BK탑스까지인데 몇 개 더 있을 수 있어요. 종류 관련된 종목이 워낙 많으니까 제가 보고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BK탑스도 오늘 조금 상승이 나왔죠. 13%까지. 근데 얘는 그 윤석열 테마주 느낌이 좀 같이 섞여 있거든요. 뭐 두 가지의 테마가 동시에 있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종목들은 관심 종목으로 봐야 된다. 제 기준으로는. 관심 종목을 제가 말씀드린다고 무조건 매수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거 뭐 예를 들어 내일 시초가에 샀는데 왜 안 올라요? 이렇게 하는 말씀하지 마시고 같이 공부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매수 타이밍은 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급등하는 거 기다렸다 쫓아가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이제 눌림 줄 때 안전하게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고, 뭐 아니면 급등할 때 절반 분할 매수로 접근해서 절반 들어갔다가 좀 밀리면 절반 더 사고, 다 각자 나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매수가를 주고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보자는 내용이죠. EBA 코리아 인수합병 관련주.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장 초반에 또 해저 터널 관련된 종목들이 또 좀 올랐어요. 그 얼마 전에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용 그 터널 얘기도 했었지만 오늘 또 뉴스가 나왔거든요. 구글에서. 구글하고 어디였죠? 그 아무튼 미국에서 해저 터널을 뚫어가지고 저기 기억이 안 나네. 이게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기억력이 좋지가 않네요. 아무튼 구글 해저 터널 이렇게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장중에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아무튼 그 해저 터널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이제 KT 서브마린이 좀 상승을 했고요. 종가는 안 했어. 종가는 안 했는데 노래서 먹을 수 있단 말이죠. 매매를 실제로 했었고요. 우원개발 상승했고, 동아지진 얼마 전에도 한번 크게 올랐었죠. 이것도 매매를 했는데 뭐 수혜주나 내지는 그 테슬라의 지하 터널 만든다는 내용, 뭐 이런 내용 계속 관련된 게 나왔었죠. 그래서 조금 이제 수익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장 막판쯤에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정부에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위해서 예산 80조를 편성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보시면 이게 이제 5시 27분이 아니고 이제 최초로 나온 게 3시 조금 전이었어요. 이게 나오자마자 이제 관련된 종목 제로투세븐 반응이 나왔죠. 2시 아마 2시 정도였네요. 물론 약간 올랐지만.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도 2시 하지만 이제 거의 3시 다 돼서 반응 나왔고, 모나리자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정책, 서울시장 선거 내지는 뭐 대통령 선거 있을 때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 계속 적인 문제가 되었던 게 저출산이었잖아요. 이제 커플당 뭐 자녀가 0.7명인가 서울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명에서 1명조차 낳지 않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돼서 그런 이제 정치적인 이슈 있을 때마다 저출산은 항상 이슈가 돼요. 그래서 이제 최근의 움직임이 그런 이유인지는, 그런 기대감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정부 정책주는 굉장히 괜찮죠. 좋죠. 계속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으로 관련주 많아요. 근데 다 안 썼어요. 제로투세븐 아가방 컴퍼니, 이것도 제가 추가적인 내용 있으면은 블로그에 작성할 예정인데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개별 종목들도 좀
몇 개를 간단히 볼까요? 한신기계가 좀 많이 올랐는데, 얘가 이제 현대의 위아랑 같이 공기 압축기 협업 기대감 뭐 이런 내용으로 좀 올랐고요. 좀 개별주는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센트럴바이오가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라는 좀 내용이 있었는데, 센트럴 인사이트였다. 바닥에서 이렇게 상승 좀 나왔어요. 근데 거래 정지? 뭐 이런 거 들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차트에서 이렇게 많이, 이게 몇 배야? 8,000원에서 거의 2,000원까지 빠지는 거는 분명히 굉장히 큰 악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 악재가 완벽하게 해소가 된다면은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이런 내용은 아예 안 보시는 게 낫습니다. 넥스트 사이언스 감사보고서 제출 내용이었던 걸 알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고, 디지털 옵틱 이렇게 막 무서워요. 그러니까 2월 3월은 이런 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반등 나오면 뭐하냐고. 이게 1,000원에서 지금 500원 냈는데 마이너스 50%. 물론 계속 부회하고 싶고 손절하셨겠죠. 손절을 해야 돼요. 단기 매매 할 때는. 중장기로 할 때는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겠죠. MBT 이게 쿠팡하고 손정이 통해서 일본에 진출한다는 내용이었는데, 뭐 신규 상장하자마자 따상은커녕 뭐 계속 줄줄줄. 물론 이렇게 오랫동안 하락 행보하고 나면 빅히트처럼 쭉 빠지다가 이제 반등 나오는 타이밍일지는 모르겠으나, 뭔가 시그널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매력은 느껴지는 않습니다. 바이오로그 디바이스가 계속 오르던데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오르는지. 그냥 오르는 게 제일 좋은 건가? 모르겠더라고요. 왜 이제 현저한 그 시황 변경에 대한 그 조회 공시 요구를 좀 했는데, 급등한 거에 대해서 별 내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나도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최대 주주 변경 이슈가 좀 있고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아직 못 찾았어요. 네, 이런 내용이 좀 있었고요. 오늘 장을 좀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장 초반에 그 LG전자, 마그나, 애플과 협업 관련된 종목 상승했고, 해저터널 관련된 종목들 좀 상승이 나왔는데, 이베이 코리아 관련 종목까지 나왔는데, 오전장에는 윤석열 관련된 종목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테마는 금방 좀 밀려버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금방 밀렸고, 오후장은 이제 그 두나무 상장 관련된 거랑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완전 이끌었죠. 거의 뭐 상한가 종목도 꽤 나오고 20% 이상 상승한 종목도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상한가, 우리기술투자,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그리고 대성장투,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많죠. 이렇게 상승이 좀 거의 오후장을 이끌었고요. 덩달아서 이제 코인 관련된 종목들, 갤럭시아 머니터리, 다날은 그것도 있었죠. 그 페이코인으로 그 선불 카드 뭐 충전해서 쓸 수 있는 서비스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랑 뭐 위지트, 비덴트, T사이언티픽까지, 옴니텔이었죠. 이거까지 조금 올라왔는데, 이렇게 캐리를 했습니다. 두나무 형제들이. 그래서 이런 모습이었고, 장 끝나고 나서 이제 두나무에서 내용을 좀 그 발표한 게, 뭐 미국 시장 상장하는 거에 대한 확정된 바 없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테마주라는 게 결국 이제 팩트랑은 상관없거든요. 뭐 상장 확정된 바 없는 거 알겠는데 너희 할 것 같아, 그냥 우리는 고할게, 그냥 살게, 이렇게 하면 그냥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 그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사기엔 좀 이제 부담스럽죠. 우리기술 투자도 뭐 1,000원이었던 게 이제 9,000원까지 갔으니까 모르겠습니다. 더 오를 수도 있는 건데 사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그런 내용 좀 있었고,
어차피 뉴스도 이제 가짜 뉴스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이든 아니든 모르겠다, 그냥 우리는 산다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디지털 화폐 관련된 종목도 오후장이 좀 괜찮았어요. 특히 이제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한국컴퓨터가 최근에 좀 오르기 시작을 하죠. 원래 이제 KCS랑 KCT가 대장 역할을 했었잖아요. 3월 초까지는 이렇게. 뭐 K사인도 있을 수 있고. K사인은 많이 눌렸네요. 왜 얘만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얘도 저는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 화폐도 결국 계속 지속되는 테마거든요. K사인은 왜 안 가? 키 맞추기 왜 안 해? 물론 이제 한국컴퓨터 그룹에 있는 애들이랑 뭐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K사인 이렇게 올랐던 저력에 있던 종목이잖아요. 거래대금도 뭐 5천억까지 터지고 이랬던 건데, 거래대금 5천억이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KCS도 많이 눌린 것 같아요. 얘는 왜 안 가? KCS 많이 눌려 보임. 한국 컴퓨터만 가는데 왜 안 가? 찾아보세요.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정부 정책 저출산 관련 내용 말씀드렸고,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나 더 있었어요. 중국에서 그 원격 의료 산업 육성 정책을 좀 발표하면서 비트컴퓨터가 장 막판에 살짝 올랐거든요. 이때 쪽 유비케어 살짝. 뭐 이제 일봉으로 보면 이건 뭐 굉장히 지루한 기간이었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이제 언택트 관련된 종목으로 해서 굉장히 상승했던 종목들인데 재료 끝나면서 이렇게 눌려 있는 건데, 얘는 뭐 그냥 관심만 있게 보자고요. 관심만. 아직은 매수하기에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싸게 사는 게 좋긴 한데, 제 기준에는 아직 완전 완벽한 시그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한 번 이슈 받고 끝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슈가 지속되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물론 이때부터 시작됐다면 계속 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3월 16일부터 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관심 종목은 이게 제가 관심 종목 이거 무조건 사세요 이런 거 아닌 거 아시죠? 같이 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마감을 좀 해보고요. 내일 이제 수요일이니까 아직 이번 주 3일이나 남았죠. 네,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들 이제 수고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장 마감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